시간은 신이었을까? 감기에 걸려 외출을 삼가고 있던 중 교회로 바람이나 쐬러 가자는 K 교수의 유혹에 솔깃해진 것은 아마도 감기가 어느 정도 물러갔다는 징조일 것이다. 나는 K 교수가 손수 운전하는 차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목적지를 묻지 않았다. 12시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을 떠났으니 바람을 쐬러 가자는 말 속에는 점심도 같이 하자는 뜻이 포함돼 있음직했다. 집에서 한강을 끼고 양수리 쪽으로 가는 길은 경치도 아름답지만 괜찮은 음식점 찾기도 어렵지 않았다. K 교수는 처음부터 목적한 데가 있는 듯 나한테 어디로 갈까 의논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곧장 달렸다. 차가 능내에서 마제마을로 꺾일 때 비로소 나는 가슴이 좀 울렁거렸다. 그 마을에는 정약용 생가랑 기념관 등 의미 있는 볼거리들도 많고 경치도 좋아 괜찮은 음식점도 몇 군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툭하면 바람을 쐬러 다니던 때였다. 여름만 되면 남편은 그 동네 단골 음식점에서 장어구이와 쏘가리 매운탕을 먹는 걸 즐겼다. 남편의 유일한 취미가 식도락이었다. 남편이 나를 앞서 저 세상으로 간 지 금년이 20년째가 된다. 1년 남짓한 투병 생활이 허사로 끝나고 임종의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도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 동네 그 집에 가고 싶어 했다. 그는 혼자 걷기도 어려울 때였지만 우리는 그게 마지막 소풍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총동원해서 짐짓 명랑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목이 메는 심정으로 그 매운탕집에 갔다. 그 집은 뜰이 넓은 조선 기와집이고 주인 아주머니는 쪽을 찐 구식 부인이었다. 남편은 그 노부인이 손수 만들었다는 밑반찬을 고루 맛보면서 다 맛있다고 칭찬을 하고 남은 건 싸달라고까지 했다. 그리고 흐르는 강가에서 바람을 쐬면서 어린 손자가 뛰노는 모습과 젊은 아들과 사이가 강물에 물수제비를 뜨는 걸 구경했다. 그때는 보이는 모든 것이 왜 그리도 아름다웠던지 젊은 내 새끼들의 옷깃과 검은 머리칼을 나부끼게 하는 바람조차도 어디 멀고 신비한 곳으로부터 그 애들이 특별히 아름답게 보이라고 불어온 특별한 바람처럼 느껴졌으니까. 아마도 나는 그때 곧 세상을 하직할 남편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후 며칠 안 있다 남편은 이 세상을 떴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을 때 내가 혼자 된 슬픔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걸 보다 못한 어떤 친구가 나를 위로한답시고 그 집에 데려간 적이 있다. 여전히 쪽진 아주머니가 손수 반찬을 만들고 숯불에 장어를 굽고 있었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내 남편의 안부를 물을까 속으로 전전긍긍했지만 그런 일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래도 장어를 먹을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그 굽는 냄새도 싫었다. 친구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 조금 먹는 신용만 했는데도 토할 것 같은 걸 참느라 진땀을 흘렸고 결국은 얹힌 게 오래갔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지 않던 동네로 K 교수가 접어들었고 정확하게 그 기와집으로 가는 게 아닌가. K 교수에게 그 집에 얽힌 옛날 얘기를 한 적도 없으니 순전히 우연의 일시였다. 쪽진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마당의 후박나무와 은행나무는 몰라보게 큰 거목이 되어 있었다. 음식점과 찻집도 많아져서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강바람만은 예전 그대로 상쾌했다. K 교수는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 집은 장어구이와 쏘가리탕이 일품이라고 그걸 시켰다. 나는 혹시 그걸 먹을 수 없으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그 두 가지가 차례로 나오자 건강한 식욕을 느꼈고 그 옛날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달게 먹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고통이 순하게 치유된 자신을 느꼈다. 시간이 나를 치유해 준 것이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소중한 체험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해결 못할 아군도 재앙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사랑의 입김. 외손자가 요새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짹짹, 멍멍, 야옹 등 의성어 먼저 하더니 물, 콩, 강 등 외자 소리도 곧잘 한다. 요전엔 마루에서 뛰다가 의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 울상을 하고 나에게 와서 얼굴을 들이대면서 약 한다. 무릎이 까졌을 때 약을 발라준 기억이 나나 보다. 나는 부딪힌 자리를 쓱쓱 비벼만 주고 약은 안 발라도 되겠다고 일러주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물러가지 않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데 이번엔 약소리 대신 입을 오므리고 호호 하는 것이었다. 다치거나 물것에게 물린 자리에 약을 발라줄 때 하는 것이다. 다치거나 물것에게 물린 자리에 약을 발라줄 때마다 후 하면서 상처에 입김을 불어줬었는데 그것이라도 해달라는 것 같았다. 나도 웃으며 녀석의 얼굴을 끌어당겨 이마에 정성껏 호호를 해주었다. 녀석은 눈까지 스르르 감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놓이고 느긋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 나도 웃음이 절로 났다. 나의 어릴 적도 마찬가지였다. 꽤 클 때까지도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김에 의지했던 것 같다.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어릴 적에 넘어지기도 잘하고 다치기도 잘했지만 그 흔한 머크로크롬 한번 못 발라봤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든 싸워서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든 할머니와 어머니의 처방은
마음으로부터 안쓰러워하면서 그저 입김을 불어주시는 게 고작이었다. 정 피가 많이 나면 무명 헝겊을 푹 찢어서 상처에 감싸주시면서도 호호 입김을 불어주셨고, 붕대 위로도 가끔 입김을 불어주시면서 아픔을 위로하고 아울러 탈없이 치유가 되길 빌어주셨다. 할머니나 어머니의 따뜻한 입김에 상처를 내맡겼을 때 어린 마음을 푸근히 충족시켜주던 평화로움은 이 나이가 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을 뿐더러 나도 모르게 내 손자에게 같은 짓을 반복했었고, 손자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이 아니었다.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껍질을 벗겨주시면서도 호호 입김을 불어 알맞게 식혀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분들의 입을 지켜보면서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 텄었다.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었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혹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그것을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다. 집안 전체가 썰렁했다. 썰렁하다는 건 실제의 기온과는 상관없는 순전히 마음의 느낌이었고, 이 마음의 느낌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고, 입고 다니는 옷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때 닭광이나 달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멸치볶음, 콩자반 등 반찬가게에서 만들어 파는 도시락 찬만 가지고 다니는 아이를 속으로 무척 불쌍하게 여기고, 나중엔 경멸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게 지금까지 생각난다.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걸 허구 헛날 먹는 아이가 마치 헐벗은 아이처럼 보였던 것이다. 어린 날 내가 누렸던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날의 커다란 상처로부터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건, 입고 다니던 입성, 그리고 식구들 사이 집안 속 가득히 고루 스며 있던 어머니의 입김, 그 따스한 숨결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그것을 빼놓은 평화란 상상도 할 수 없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어린 날이 어디 있으랴. 다만 그런 일이 어머니의 입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과 평화로 회상되는 게 아닐까? 그러고 보니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훗날 그들의 어린 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문득 궁금하고 한편 조심스러워진다.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보다는 내 손자들이 따뜻한 입김의 덕을 덜 보고 자라는 게 아닌가 싶다. 그건 부모의 허물만도 아닌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까지도 매스컴이나 그 밖의 정보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대로 물려오는 입김이 서린 가풍마저 소멸해 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부르고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옷을 입고도 등이 따뜻하고 예쁘다. 다쳐서 피났을 때 입김보다는 충분한 소독과 적당한 약이 더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도 컬러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입김이 주는 살아있는 평화를 모르는 아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입김이란 곧 살아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평화가 아닐는지. 교양 있는 부모님들에 의해 잘 다스려지는 가정일수록 입김이 희박해지는 게 아쉽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건 억지밖에 안 되리라. 숨결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